제사와 배신자의 그림자. 자정이 지난 시가 천산파 뒷산 깊숙한 곳의 낡은 사당 앞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마주하고 있었다.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둠 속이었고 주변에는 인기척이 전혀 없었으며 오직 밤바람만이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늦었군, 장무진. 첫 번째 그림자가 말했는데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으며 그 속에는 죽음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피빛 도포가 희미한 달빛에 반짝였고 핏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빛났으며 혈성궁 우호법 혈무안이었다. 죄송합니다, 대인. 두 번째 그림자가 고개를 숙였는데 천산파의 도복을 입고 있었고 나이는 50대 중반으로 보였으며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천산파 3대 장로 장무진이었는데 그는 천산파에서 30년을 몸담아온 원로였고 누구나 존경하는 어른이었으며 천검진인도 신뢰하는 측근이었다. 요즘 천산파의 변화가 많다던데. 혈무안이 물었다. 네. 천풍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장무진의 목소리가 떨렸는데 그는 혈무안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럴 만도 한 것이 혈무안은 화경 초기 고수였으며 한 번 화를 내면 100명도 죽일 수 있는 마교의 괴물이었고 장무진은 고작 9,008단계에 불과했다. 천풍대. 그게 뭔가? 연운백이라는 소년이 만든 천풍대입니다. 원래는 쓰레기 취급받던 하위 제자들이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모두 후천 4단계 이상으로 성장했고 빙심결 3단계를 터득했으며 연수 합격이 완벽합니다. 어젯밤 당신네 부하들을 물리쳤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있네. 혈무안이 코웃음을 쳤다. 재미있더군. 7명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이. 꽤나 영리한 소년이야. 그 연운백이라는 놈. 그래서 계획을 바꾸실 겁니까? 장무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바꾸다니? 혈무안이 장무진을 봤는데 핏빛 눈동자가 장무진을 꿰뚫었고 살기가 흘러나왔으며 장무진은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왜 바꿔야 하지? 고작 9,004단계짜리들이 모였다고 해서. 하지만 장무진, 나는 화경이야. 화경. 9,000과는 차원이 다른 경지지. 100명이 덤벼도 나는 이긴다. 혈무안이 손을 들자 주변의 나무들이 시들기 시작했고 풀들이 말라 죽었으며 공기 자체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화경 고수의 기운이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간단해. 무엇입니까? 5월 20일 새벽 4시 천산파 정문을 열어라. 장무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내 몫이야. 정문을 열고 천검진인의 동선을 알려주고 무기고와 약초 창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 그것만 하면 돼. 하지만 그러면 천산파가 멸문당하지. 혈무안이 차갑게 웃었다. 그게 목적이니까. 천산파를 없애는 것. 300년 역사의 정파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도와주는 거야. 장무진은 주먹을 쥐었는데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흘렀으며 양심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한 달 전 가족을 인질로 잡혔을 때부터 이미 선택은 끝난 것이었고 뒤로 물러설 수 없었으며 가족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다. 알겠습니다. 좋아. 혈무안이 작은 주머니를 던졌는데 장무진이 받았고 안에서 금화가 쨍그랑 소리를 냈다. 미리 주는 돈이야. 성공하면 1,000냥을 더 주지. 그리고 혈무안이 장무진에게 다가와서 차가운 손이 장무진의 어깨를 잡았고 얼음 같은 기운이 전해졌으며 장무진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만약 배신하면 내 가족들부터 죽일 거야. 아내, 아들, 며느리, 손자. 모두. 알겠나? 네. 장무진이 고개를 숙였는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혈무안은 신경 쓰지 않았다. 가라. 그리고 2달 후를 준비해.
장무진이 몸을 날려 사라졌고 혈무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웃었는데 그 웃음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고 악의가 가득했으며 광기가 서려 있었다. 연운백,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없어.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데. 혈무한이 달을 올려다봤다. 2달 후 천산파는 피바다가 될 거야. 일주일이 흘렀다. 천풍대의 훈련은 계속되었고 7명 모두 눈에 띄게 강해지고 있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999계단을 2번씩 올랐고 오전에는 개인 훈련을 6시간 했으며 오후에는 천풍대 훈련을 4시간 했고 저녁에는 실전 모의전을 3시간 했다. 하루 13시간의 지옥 훈련이었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싶어 했으며 서로를 격려하며 한계를 넘어섰다. 새벽 4시 999계단 정상에 7명이 동시에 도착했다. 숨은 거칠었지만 얼굴에는 여유가 보였고 다리는 여전히 튼튼했으며 한계를 넘어선 것이 역력했다. 시간은? 연운백이 물었다. 45분. 홍련이 대답했다. 일주일 전 첫 도전 때는 58분 30초가 걸렸었는데 지금은 45분이었고 13분 30초가 단축된 것이었으며 이것은 놀라운 성장이었고 모두의 체력과 내공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증거였다. 좋습니다. 모두 많이 강해졌습니다. 이제 각자의 현재 경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련. 홍련이 앞으로 나섰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고 눈빛은 예리했으며 검을 쥔 손에는 힘이 넘쳐 보였다. 검을 보여주십시오. 홍련이 검을 뽑아서 빙심결 3단계를 운용하며 단전의 한기를 끌어올렸고 그 기운을 팔로 보냈으며 검에 실었다. 검에서 하얀 서리가 피어올랐고 주변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으며 프리페 얼음 결정이 맺히기 시작했다. 빙풍검 1초씩 풍기성치. 휘. 검이 허공을 갈랐는데 바람이 일었고 그 바람은 차가웠으며 검이 지나간 자리에 얼음 가루가 흩날렸다. 속도는 일주일 전보다 2배는 빨라졌고 위력도 훨씬 강해졌으며 검에 실린 한기의 양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다. 2초씩 풍류펑류. 검이 물 흐르듯 부드럽게 움직였는데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었고 검이 그린 궤적마다 공간이 얼어붙었으며 마치 얼음 강을 그리는 것 같았다. 3초씩 풍폭. 검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는데 수십 개의 검명이 동시에 나타났고 모든 검명에서 한기가 뿜어져 나왔으며 주변이 완전히 얼음 세계로 변했다. 나무가 얼었고 바위에 서리가 내렸으며 공기 자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완벽합니다. 빙풍검 3초씩까지 마스터했습니다. 그리고 내공도. 연운백이 홍련의 기운을 느꼈는데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일주일 전 후천 4단계 초입이었던 그녀의 내공이 지금은 4단계 중기였고 거의 후기에 도달하고 있었으며 이 속도면 한 달 안에 5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현재 후천 4단계 중기입니다. 훌륭합니다. 홍련이 웃었는데 자신도 느끼고 있었고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몸 상태가 느껴졌으며 검을 쥔 손에서는 힘이 넘쳐났고 단전의 내공이 이전보다 훨씬 크고 깊어져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빙풍검 3초씩을 쓰면 단전이 거의 바닥났었는데 지금은 3번을 연속으로 써도 여유가 있었고 이것은 내공의 질과 양이 모두 증가했다는 증거였으며 그녀 자신도 놀라울 정도의 성장이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강해지고 있어요. 언젠가 홍가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오명을 씻어드릴 거예요. 홍련의 눈에 결의가 담겼는데 천풍대에 들어온 것은 그녀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고 연운백을 만난 것은 운명이었으며 이제 그녀에게는 목표가 생겼다. 강해지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싸우는 것. 2번째, 소검. 소검이 긴장하며 앞으로 나왔는데 그의 덩치는 여전히 컸지만 이제는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무기였고 큰 체구의 후천 4단계 중기의 내공이 실려 있었으며
빈권을 익히며 자신감도 크게 생겼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자신의 덩치를 부끄러워했었고 느리다는 이유로 움츠러들었었으며 항상 뒤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연운백이 말했다. 당신의 덩치는 선물입니다. 무기입니다.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그 말이 소검의 인생을 바꿨다. 소검은 밤마다 훈련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잠든 후에도 혼자 바위를 쳤고 주먹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연습했으며 빈권을 완성하기 위해 쉬지 않았다. 처음에는 바위에 금조차 내지 못했는데 주먹이 아팠고 뼈가 부러질 것 같았으며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을 학살의 기억이 떠올랐고 죽어간 가족들이 생각났으며 다시는 그런 무력함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쳤다. 피가 나도 뼈가 아파도 손이 부러져도 계속 쳤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밤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위에 금이 갔다. 작은 금이었지만 분명히 금이었고 소검은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는데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고 약한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순간이었으며 새로운 소검이 태어난 순간이었다. 빈권을 보여주십시오. 소검이 자세를 잡아서 빙심결 3단계를 운용하며 단전의 한기를 주먹으로 보냈고 주먹이 하얗게 빛나기 시작했으며 얼음 결정이 손등을 덮었다. 핫! 주먹이 날아갔는데 바위를 향해 날아간 주먹은 엄청난 속도였고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우렁찼으며 한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쾅! 바위가 산산조각 났는데 완전히 부서진 것이었고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그 조각들마저 얼어붙어 있었다. 일주일 전에는 바위에 금을 내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부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좋습니다. 빈권이 대성했습니다. 그리고 내공도 후천 4단계 중기입니다. 당신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소검의 얼굴이 환해졌는데 마을 학살의 트라우마로 평생 두려움에 떨었던 그가 이제는 바위를 부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었고 동료들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었으며 스스로 자랑스러웠다. 세 번째, 야매. 야매가 여유롭게 앞으로 나왔는데 그의 손에는 작은 병들이 여러 개 들려 있었고 각각 다른 색깔의 액체가 담겨 있었으며 독특한 냄새가 풍겼다. 하지만 그 여유로운 모습 뒤에는 일주일간의 지옥 같은 노력이 숨어 있었다. 첫째 날 밤, 야매는 약초 창고에서 밤을 샜는데 수백 가지 약초를 하나씩 살펴봤고 어떤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 독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으며 형이 남긴 비전 약방문을 다시 읽었다. 동생아, 독은 약의 반대가 아니야. 독도 약이야. 다만 쓰임이 다를 뿐이지.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야매는 눈물을 닦고 다시 집중했다. 둘째 날 밤, 첫 번째 독을 만들었는데 마비독이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너무 약했고 효과가 5초밖에 지속되지 않았으며 쓸모없었다. 야매는 화가 났는데 자신의 무능함에 화가 났고 형만큼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났으며 병을 바닥에 내던졌다. 병이 깨졌고 액체가 바닥에 흘렀으며 일주일분의 재료가 낭비되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는데 다시 시작했고 비율을 바꿔봤으며 온도를 조절했고 증류 시간을 늘렸다. 셋째 날 새벽 두 번째 마비독이 완성되었는데 이번엔 효과가 30분이었다. 성공이었다. 야매는 웃었고 울었으며 형에게 보고하고 싶었다. 형, 봤어. 나도 할 수 있어. 천재는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넷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야매는 나머지 4가지 독을 만들었는데 수면독은 6번 만에 성공했고 환각독은 10번 만에 성공했으며 통증독은 1번에 성공했고 연막독은 15번 만에 완성되었다. 손가락은 약품에 대어 벗겨졌고 눈은 자극적인 연기에 충혈되었으며 코는 독한 냄새에 마비되었다. 하지만 해냈다. 진독이 완성됐어. 일주일 동안 밤새워 만들었지. 총 5종류야.
야아메가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다. 야아메가 병들을 하나씩 들어 보였다. 첫 번째, 마비독. 피부에 닿으면 10초 안에 사지가 마비돼. 지속 시간은 30분. 두 번째, 수면독. 코로 들이마시면 5초 안에 잠들어. 지속 시간은 1시간. 세 번째, 환각독. 눈에 들어가면 환각을 봐. 지속 시간은 20분. 네 번째, 통증독. 상처에 스며들면 극심한 고통을 느껴. 치명적이진 않지만 전투불능 상태가 돼. 그리고 다섯 번째, 야아메가 마지막 병을 들었는데 병 안의 액체는 검은색이었고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으며 악취가 났다. 지하 차단 연막독. 터뜨리면 10m 범위가 검은 연기로 가득 차. 그리고 그 연기를 마시면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와서 아무것도 안 보여. 지속 시간은 5분. 완벽합니다. 당신은 타고난 약사이자 독사입니다. 이 5가지 독이면 전투에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당연하지. 야아메가 웃었는데 천재형에 대한 열등감으로 평생 고생했던 그가 이제는 자신만의 분야를 찾았고 독을 만드는 일에서 재능을 발견했으며 스스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내공도 후천 3단계 중기입니다. 일주일 전 3단계 초입이었던 야메가 중기로 올라선 것이었다. 네 번째, 청풍. 청풍이 앞으로 나왔는데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주변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으며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았다. 관찰 훈련을 하겠습니다. 연운백이 다른 6명에게 눈짓했는데 6명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무작위로 움직였다. 모두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십시오. 청풍이 집중했는데 그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고 6명을 동시에 관찰했으며 발의 위치와 어깨의 기울기와 시선의 방향과 심지어 호흡의 리듬까지 모두 파악했다. 홍련은 왼쪽으로 2걸음, 그 다음 앞으로. 맞았다. 소검은 뒤로 1걸음, 그 다음 오른쪽으로. 또 맞았다. 야매는 제자리에서 회전하고 강철은 앞으로 돌진. 모두 맞았는데 청풍의 예측은 완벽했고 6명의 움직임을 모두 정확하게 읽어냈으며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 놀랍습니다. 당신의 관찰력은 이제 전술가 수준입니다. 전장에서 당신은 청풍대의 눈이자 두뇌가 될 것입니다. 청풍의 얼굴이 붉어졌는데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평생 무시당했던 그가 이제는 청풍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자부심이 생겼다. 그리고 내공도 후천 3단계 후기입니다. 일주일 전 3단계 초입이었던 청풍이 후기까지 올라선 것이었다. 다섯 번째, 석화. 석화가 묵묵히 앞으로 나왔는데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눈빛은 단단했고 방어 자세는 완벽했으며 철벽이라는 별명이 어울렸다. 방어를 보여주십시오. 석화가 자세를 잡아서 양팔을 교차시키고 무게 중심을 낮추고 빙심결 3단계를 운용하며 전신의 한기를 두르니 마치 얼음 방패를 두른 것처럼 보였다. 공격하겠습니다. 연운백이 나무 막대기를 들고 석화를 공격했는데 10번, 20번, 30번을 계속 공격했지만 석화는 모두 막아냈고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으며 완벽한 방어였다. 이제 6명이 동시에 공격하십시오. 홍련과 소검과 야매와 청풍과 강철과 연운백 6명이 동시에 석화를 공격했는데 검이 날아왔고 주먹이 날아왔으며 독이 뿌려졌고 사방에서 공격이 쏟아졌다. 하지만 석화는 모두 막아내는데 느렸지만 확실했고 빈틈이 없었으며 완벽한 방어였다. 마치 움직이는 요새 같았고 무너지지 않는 성벽 같았으며 절대 뚫을 수 없는 방패 같았다. 완벽합니다. 당신은 청풍대의 방패입니다. 당신이 있는 한 동료들은 안전합니다. 석화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고 그것은 그가 웃고 있다는 의미였으며 가정 폭력의 트라우마로 감정을 잃었던 그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내공도 후천 4단계 후기입니다. 일주일 전 4단계 초입이었던 석화가 후기까지 올라선 것이었다. 마지막, 강철. 강철이 앞으로 나섰는데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고 대신 겸손과 결의가 가득했으며 일주일간의 지옥 훈련으로 완전히 변한 것이 역력했다. 검법을 보여주십시오. 강철이 검을 뽑았는데 천산파 제식 검법이었고 일주일 전보다 훨씬 세련되어 있었으며 빙심결 3단계를 익히며 검에 한기를 실을 수 있게 되었고 위력이 크게 증가했다. 제식 검법 5초씩 뇌명 탁탁탕탕탕 연속 공격이 폭풍처럼 쏟아졌는데 빠르고 정확했으며 한기가 실린 검은 더욱 날카로웠고 상대를 압도하는 위력이 있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내공은 후천 6단계 후기입니다. 강철이 대답했는데 일주일 전 6단계 초입이었던 그가 후기까지 올라선 것이었고 이것은 놀라운 성장이었으며 천풍대의 훈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훌륭합니다. 모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성장한 것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50일도 안 됩니다. 7명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혈성궁의 습격은 5월 20일입니다. 50일 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하고 천산파 전체를 준비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연운백이 잠시 말을 멈췄다. 내부의 적을 찾아야 합니다. 내부의 적. 홍련이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말이야? 배신자가 있습니다. 천산파 내부에. 연운백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전생에서 혈성궁은 너무나 쉽게 천산파를 침투했습니다. 정문이 열려 있었고 무기고의 위치를 알고 있었으며 청검진인의 동선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7명이 충격을 받았다. 누구야? 소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전생에서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다릅니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연운백은 서운학을 찾아갔다. 서운학은 천산파의 정보 담당 장로였고 천하의 소식을 가장 빨리 듣는 인물이었으며 강호의 숨겨진 비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방은 천산파 서쪽 끝에 있었는데 외진 곳이었지만 누구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었고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똑똑. 들어오게. 연운백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 안에는 책과 서신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천하의 지도가 붙어 있었으며 책상 위에는 각종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다. 서운학은 책을 읽고 있었는데 연운백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오, 연운백. 무슨 일인가? 서운학 사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앉게. 연운백이 자리에 앉았는데 서운학이 차를 따라 주었고 연운백은 그것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혈성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혈성궁. 서운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갑자기 왜 혈성궁을? 2달 후 그들이 올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나? 서운학이 한숨을 쉬었다. 장모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5월 20일 혈무안이 직접 온다고. 네. 그래서 혈무안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운백이 목소리를 낮췄다. 내부 배신자에 대해서도. 서운하게 손이 멈췄는데 차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으며 놀라움이 역력했다. 배신자? 그렇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천산파 내부의 혈성궁과 내통하는 자가 있습니다. 전생에서 혈성궁은 너무나 쉽게 천산파를 침투했는데 그것은 내부 정보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운학은 잠시 생각했는데
그의 얼굴이 굳어졌고 주먹이 쥐어졌으며 분노가 올라왔다. 맞는 말일세.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네. 어떻게 혈성궁이 우리 무기고 위치를 알고 약초밭을 정확히 찾아갔는지. 그렇다면 조사해야겠군. 하지만 조심해야 하네. 배신자는 우리 내부에 있고 아마도 높은 위치에 있을 걸세. 장로급일 가능성이 높아.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배신자가 눈치채면 도망갈 것입니다. 좋아. 내가 돕지. 서운하기 지도를 펼쳤다. 우선 최근 한 달간 이상한 행동을 보인 사람들을 추려보세. 서운하기 명단을 적기 시작했는데 연운백도 전생의 기억을 더듬었고 수상한 인물들을 떠올렸으며 함께 리스트를 만들었다. 1시간 후. 총 10명이네. 서운하기 명단을 봤다. 이 중에 배신자가 있을 걸세. 연운백이 명단을 살폈는데 그리고 한 이름에서 멈췄다. 장무진. 3대 장로. 천산파 30년 원로. 천검진인의 측근. 맞아. 전생에서도 장무진 장로가 수상했어. 혈성궁이 침입했을 때 그는 어디 있었지? 기억이 안 나. 하지만 분명히 이상했어. 장무진 장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싶습니다. 장무진 장로를. 서운하기 놀랐다. 그분은 30년간 천산파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네. 설마. 의심이 갑니다. 최근 그분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밤에 자주 외출하시고 누군가와 만나시며 돈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아나? 제가 며칠간 지켜봤습니다. 연운백이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전생의 기억에서 나온 추측이었지만 확신이 있었고 장무진이 배신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증거를 찾아야 했다. 알았네. 내가 조사해보지.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걸세. 은밀하게 해야 하니까. 괜찮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연운백이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사수. 천만에. 서운하기 연운백을 봤다. 자네는 14살 소년 같지 않네. 마치 오랜 세월을 산 사람처럼 침착하고 예리하네. 연운백이 미소 지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래. 하지만 나는 묻지 않겠네. 누구나 비밀은 있는 법이니까. 서운하기 한숨을 쉬었다. 어쨌든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배신자를 찾지 못했을 걸세. 연운백이 방을 나섰는데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일주일 안에 장무진의 증거를 찾아야 해. 그리고 그를 폭로해야 해. 혈성궁의 계획을 무너뜨려야 해. 사흘이 지났다. 서운학과 연운백은 은밀하게 장무진을 감시했는데 낮에는 정상적으로 행동했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자정이 지나면 그는 몰래 방을 나섰고 뒷산으로 향했으며 누군가를 만났다. 첫째 날 밤, 연운백과 서운학은 나무 뒤에 숨어 지켜봤는데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으며 두 사람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자정이 지나자 장무진의 방에서 불빛이 사라졌고 잠시 후 그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으며 경신술을 펼쳐 조용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9008단계 고수의 경신술은 빨랐고 소리가 없었으며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따라가자. 서운하기 속삭였는데 두 사람도 경신술을 펼쳤고 멀찌감치 뒤를 따랐으며 들키지 않도록 조심했다. 장무진은 뒷산으로 향했는데 사람이 다니지 않는 오솔길을 선택했고 주변을 계속 경계했으며 의심이 많았다. 한 번은 갑자기 뒤를 돌아봤고 연운백과 서운학은 급히 나무 뒤에 숨었으며 숨을 죽였다. 장무진의 눈빛이 날카로웠고 주변을 샅샅이 훑었으며 몇 초간의 긴장이 흘렀다. 하지만 다행히 발각되지 않았고 장무진은 다시 앞으로 갔으며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30분 후 장무진이 낡은 사당 앞에 도착했는데 사당은 100년도 더 된 것으로 보였고 지붕은 무너져 있었으며
벽은 금이 가 있었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폐허였다. 장무진은 사당 앞에 서서 기다렸고 주변을 계속 경계했으며 긴장한 모습이었다. 5분 후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소리 없이 나타났고 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으며 마치 허공에서 물질화된 것 같았다. 혈성궁의 암살자였는데 피빛 도포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으며 살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연운백과 서운학은 바위 뒤에 숨어 지켜봤는데 거리는 약 50m였고 대화를 들을 수 없었으며 입 모양만 볼 수 있었다. 장무진이 무언가를 말했고 암살자가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리고 작은 주머니를 건넸다. 주머니가 달빛에 반짝였는데 금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장무진이 그것을 받았으며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저건 금화야. 돈을 받고 있어. 연운백이 결단을 내렸는데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고 바위에서 바위로 이동했으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했다. 그때 암살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는데 날카로운 눈빛이 연운백과 서운학이 있는 방향을 향했고 연운백은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으며 온몸이 얼어붙었다. 들켰나? 바람 한 줄기조차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밤이었다. 연운백은 눈을 감고 한 손을 귀 뒤로 가져다 댔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자세가 아니었다. 귀맥을 따라 흐르는 기운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후, 그의 숨이 길게 빠져나가자 기운이 파동처럼 퍼졌다. 순간 세상이 정지한 듯 고요해지고 대신 아주 미세한 떨림이 하나둘 감지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모래알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 그 다음은 소립 사이를 스치는 바람, 그리고 조금 뒤 연운백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내공을 귀맥으로 몰아넣었다. 서로 주고받는 낮은 목소리까지 바람 사이를 헤치고 정확히 귀에 도달했다. 연운백의 눈이 번쩍 떠졌다. 귀 끝에 남아있는 잔향까지 사라지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천리청가가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너희의 음모쯤은 막을 수 있겠지. 5분 후 대화가 끝났는데 암살자가 사라졌고 장무진도 돌아갔으며 연운백과 서운학은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다. 서운학이 주먹을 쥐었다. 장모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연운백이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장무진 장로는 장문인의 측근이야. 믿지 않으실 수도 있어. 청검진이는 명상 중이었는데 세 사람이 들어오자 눈을 떴다. 무슨 일인가? 장모님께 중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천산파 내부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서운학이 앞으로 나섰다. 배신자. 누구인가? 청검진인의 얼굴이 굳었다. 장무진 장로입니다. 침묵이 흘렀는데 청검진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떨렸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장무진이 30년 동안 나와 함께한 장무진이 그렇습니다. 청검진이는 듣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고 분노가 올라왔으며 주먹이 쥐어졌다. 믿을 수 없군. 30년을 함께했는데 청검진인이 중얼거렸다. 장문인, 지금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대처입니다. 장무진 장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연운백이 말했다. 청검진인이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분노로 타올랐으며 결단이 서 있었다. 잡아들여라. 지금 당장. 아니. 지금 잡으면 혈성궁이 눈치챌 것이야. 계획을 바꿀 수도 있어. 5월 20일까지 기다려. 그리고 그날 정문을 열려고 할 때 잡아라. 그래야 변명할 수 없어. 청검진인이 일어섰다. 현명하십니다. 서운학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정문이 열리면. 열리지 않아. 내가 그날 정문 근처에 있을 거야. 장무진이 정문을 열려는 순간 내가 막을 거야. 청검진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50일간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연운백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네, 연운백. 자네가 아니었으면 천산파는 정말 멸문당했을 거야. 천검진인이 연운백의 어깨를 잡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신자를 잡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적은 혈무안입니다. 연운백이 말했다. 알고 있네. 50일 안에 준비해야 해. 천검진인이 창밖을 봤다. 그날부터 천산파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검진인은 전체 제자 집합을 명령했고 대전에 300명의 제자가 모였으며 긴급 회의가 열렸다. 제자들이여, 50일 후 혈성궁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천검진인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렸다. 웅성웅성. 제자들이 술렁였는데 공포가 퍼졌고 두려움이 얼굴에 드러났으며 누군가는 도망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50일이 있다. 50일간 훈련하고 준비하고 강해질 것이다. 천검진인이 연운백을 봤다. 연운백. 네, 장문인. 천풍대의 훈련 방식을 전체에 적용하라. 네. 연운백이 앞으로 나섰다. 오늘부터 전체 제자는 천풍대 훈련을 따를 것입니다. 내일 새벽 4시 999계단을 오릅니다. 1시간 안에. 오전에는 개인 무공 수련, 각자의 특기를 개발합니다. 오후에는 천풍대 훈련, 5명씩 분대를 구성하고 협동 전투를 익힙니다. 저녁에는 실전 모의전, 혈성궁을 상대한다고 생각하고 싸웁니다. 제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지옥 같은 훈련이었고 상상만으로도 힘들었으며 누군가는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도 한다. 천검진인이 외쳤다. 장문인인 내가 직접 999계단을 오를 것이다. 너희와 함께. 제자들이 놀랐는데 장문인이 직접, 그리고 장로들도 모두 참여한다. 천산파 전체가 하나가 되어 훈련할 것이다. 천검진인의 말에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장문인이 직접 한다면, 장로들도 한다면 자신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용기가 생겼으며 각오가 섰다. 50일 후 우리는 혈성궁을 막아낼 것이다. 천산파는 무너지지 않는다. 천검진인이 주먹을 들었다. 천산파, 천산파, 천산파. 제자들이 함께 외쳤는데 대전이 울렸고 열기가 솟았으며 하나가 되었다. 그날부터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다. 매일 새벽 4시 300명의 제자가 999계단을 올랐는데 처음에는 대부분 실패했지만 점점 성공하는 사람이 늘었고 일주일 후에는 절반이 성공했으며 2주일 후에는 80%가 성공했다. 천풍대는 더 강해졌다. 홍련 후천 4단계 후기 5단계 초입, 소검 후천 4단계 후기 5단계 초입, 야매 후천 3단계 후기 4단계 초입, 청풍 후천 4단계 초입 4단계 중기, 석화 후천 5단계 초입 5단계 중기, 강철 후천 6단계 후기 7단계 초입, 연운백 후천 2단계 3단계 중기. 특히 연운백의 성장이 놀라웠는데 일반적으로 한 단계 오르는데 1년이 걸리지만 그는 한 달 만에 한 단계 이상을 올랐고 이것은 전생의 경험과 완벽한 수련법 덕분이었으며 80년의 내공 수련 경험이 이 어린 몸에서 발현되고 있었다. 그리고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대 장로 철혈도인이 천풍대를 찾아왔다. 연운백, 내 천풍대가 얼마나 강한지 보고 싶구나. 나와 한번 겨뤄볼까? 철혈도인이 웃었는데 그는 60대 노인이었지만 기운이 넘쳤고 부천 8단계 고수였으며 천산파에서 천검진인 다음으로 강했다. 연운백은 놀랐는데 이대 장로가 직접 대결을 신청하다니. 하지만 저희는 천풍대 전체가 나를 상대하면 된다. 7대 1이야. 이기면 내가 천풍대를 인정하마. 어떠냐? 철혈도인이 검을 뽑았다. 연운백이 천풍대를 봤는데 홍련과 소검과 야매와 청풍과 석화와 강철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연무장 중앙, 철혈도인대 천풍대 7명. 주변에는 2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모여들었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으며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이대 장로가 직접 나서서 신생 천풍대를 시험하는 것은 천산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만큼 천풍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의미였으며 동시에 시험도 가혹할 것이라는 예고였다. 철혈도인은 검을 뽑지 않았는데 후천 8단계 고수가 후천 47단계 상대로 검까지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맨손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이것은 자신감이자 동시에 모욕이기도 했다. 하지만 천풍대는 화내지 않았는데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만큼 철혈도인이 자신들을 얕잡아 본다면 빈틈이 생길 것이라 믿었으며 그 빈틈을 노리기로 작전을 짰다. 준비됐느냐? 철혈도인이 물었다. 네. 그럼 시작한다. 철혈도인이 먼저 움직였는데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혔고 홍련을 노렸으며 주먹이 날아왔다. 하지만 그 순간 대형 1. 연운백이 외쳤다. 홍련이 뒤로 물러났고 석화가 앞으로 나섰으며 빙심결을 운용하여 전신의 한기를 두르고 철혈도인의 주먹을 막았다. 쾅! 엄청난 충격이 전해졌는데 석화가 뒤로 밀려났지만 쓰러지지 않았고 그 사이 홍련이 측면에서 검을 날렸으며 빙풍검 1초씩 풍기를 펼쳤다. 철혈도인이 몸을 틀어 피했는데 하지만 그 순간 소검이 반대편에서 빙권을 날렸고 야매가 연막독을 뿌렸으며 청풍이 철혈도인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여 외쳤다. 왼쪽으로 2걸음. 강철이 정확히 그 위치에서 검을 휘둘렀고 제식 검법 5초씩 뇌명을 펼쳤으며 연속 공격이 쏟아졌다. 철혈도인이 놀랐는데 완벽한 합진이었고 틈이 없었으며 7명이 하나처럼 움직였다. 재미있구나. 철혈도인이 웃으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후천 8단계의 내공을 펼쳤고 주먹과 발차기가 폭풍처럼 쏟아졌으며 천풍대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천풍대는 무너지지 않았는데 석화가 중앙에서 방어하며 버텼고 홍련과 강철이 선봉에서 공격했으며 소검이 이선에서 돌격했고 야매가 후방에서 도구로 지원했으며 청풍이 측면에서 관찰하며 지시했고 연운백이 전체를 조율했다. 30분이 지났다. 철혈도인이 멈췄는데 숨이 거칠었고 땀이 흘렀으며 놀란 표정이었다. 패배를 인정한다. 철혈도인이 말했다. 제자들이 환호했다. 천풍대가 이겼다. 7명이 이대 장로를 막았어. 믿을 수 없어. 철혈도인이 연운백에게 다가왔다. 훌륭했다. 연운백. 천풍대는 천산파의 미래다. 50일 후 이 천풍대가 천산파를 구할 것이다. 철혈도인이 천풍대 7명을 봤다. 너희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7명의 얼굴이 환해졌는데 인정받았다는 기쁨과 더 강해지겠다는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제-50-51의 시간 6500에 7500. 50일이 흘렀다. 천산파는 완전히 변했는데 모든 제자가 강해졌고 천풍대가 완벽해졌으며 전투 준비가 완료되었다. 연운백은 마지막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 밤마다 혼자 정상에 올라가 광풍검법을 수련했고 빙심결을 4단계로 올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한계를 넘어서려 했다. 차갑다. 너무 차갑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멈추지 않았고 계속 집중했으며 계속 밀어붙였고 한계를 넘어서려 했다. 그때 연운백 목소리가 들렸는데 연운백이 눈을 떴고 천검진인이 서 있었다. 장문희님, 무리하지 마라. 내 몸은 아직 어려. 너무 빨리 올라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천검진인이 앉았다. 하지만 시간이 알고 있다. 10일 남았지. 하지만 넌 이미 충분히 강해졌어.
그리고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천산파 전체가 함께 싸울 거야. 300명의 제자, 10명의 장로, 그리고 나. 우리 모두가 함께. 천검진인이 연운백을 봤다. 넌 이미 많은 것을 해냈어. 천풍대를 만들고 배신자를 찾아내고 천산파를 변화시켰어. 고맙다. 천검진인이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장문인. 10일 후 우리는 이긴다. 그리고 너는 광풍검존이 될 거야. 다시 천검진인이 떠났다. 연운백은 혼자 남아 달을 봤다. 7일. 10일 후면 모든 것이 결정돼. 이번 생에서는 다르게 할 거야. 반드시. 5월 19일, 운명의 전날. 천산파는 고요했는데,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고, 긴장이 공기 중에 가득했으며, 모두가 내일을 위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자들은 무기를 손질했고, 장로들은 대형을 점검했으며, 천검진이는 명상에 잠겨 있었다. 천풍대 합숙소. 7명이 둘러앉아 있었는데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따뜻한 빛이 얼굴들을 비췄으며 아무도 말이 없었다. 오랜 침묵이 흘렀고 각자 내일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두렵지 않아? 소검이 먼저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도 떨렸으며 거대한 덩치가 작아 보였다. 두려워. 나도 무섭거든. 혈무하는 화경이야. 우리가 아무리 강해져도 이길 수 있을까? 홍련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해야 해. 도망갈 수 없잖아. 청풍이 말했다. 맞아. 어차피 천산파가 우리 집이고 여기서 도망가면 갈 곳도 없어. 야매가 고개를 끄덕였다. 석화는 말이 없었는데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다. 그도 두렵지만 동료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결의가. 강철이 일어섰는데 그는 창밖을 봤고 달을 올려다봤으며 주먹을 쥐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나는 너희를 무시했어. 쓰레기라고 생각했고 같이 훈련할 가치도 없다고 여겼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너희 덕분에 나는 강해졌고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됐어. 강철이 돌아섰는데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내일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혈무아는 강하고 우리는 약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너희와 함께였던 이 한 달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 소검이 울기 시작했는데 야매도 눈물을 닦았고 청풍도 고개를 숙였으며 석화의 눈도 붉어졌다. 나도야. 천풍대가 생기기 전 나는 혼자였어.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고 아버지의 오명 때문에 무시당했어. 하지만 너희는 달랐어. 나를 믿어줬고 함께 싸워줬고 가족이 되어줬어. 홍련이 말했다. 홍련이 7명을 봤다. 우리 약속하자. 내일 살아남으면 계속 함께하는 거야. 천풍대로서. 약속해. 소검이 말했다. 나도 약속할게. 청풍이 말했다. 약속. 야매와 강철과 석화도 고개를 끄덕였다. 연운백은 그들을 봤는데 80년을 살면서 수많은 동료를 봤지만 이렇게 순수하고 진실한 동료들은 처음이었다. 전생에서는 모두가 이익을 따졌고 힘을 추구했으며 배신도 잦았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는데 순수했고 진실했으며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천풍대장으로 믿어주셔서. 연운백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쓰레기였을 거야. 내가 우리를 바꿨어. 홍련이 웃었다. 그래. 천풍대장. 고마워요. 소검이 말했다. 연운백은 고개를 숙였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80년을 살면서 잃었던 것들이 떠올랐고 전생에서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생각났으며
이번에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자, 그럼 마지막 점검을 하겠습니다. 연운백이 일어섰다. 무기 점검. 홍련은 검을 빼들었는데 나를 확인했고 손잡이를 쥐어봤으며 무게중심을 느꼈다. 완벽했는데 빙풍검을 쓰기에 최적화되어 있었고 한기를 잘 전달했으며 50일간 함께한 검이었다. 검, 이상 없어. 소검은 주먹을 쥐었는데 손등을 확인했고 손가락을 움직여봤으며 관절을 풀었다. 50일간 바위를 치며 단련한 주먹이었고 이제는 강철보다 단단했으며 빈권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주먹, 이상 없어. 야암에는 5개의 병을 확인했는데 마비독과 수면독과 환각독과 통증독과 연막독 모두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었으며 충분한 양이었다. 독, 이상 없어. 청풍은 눈을 감았는데 관찰력을 점검했고 주변의 소리를 들었으며 바람의 흐름을 느꼈다. 예민해져 있었고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었으며 준비가 되어 있었다. 관찰력, 이상 없어. 석화는 방어 자세를 취했는데 양팔을 교차시켰고 무게중심을 낮췄으며 빙심결을 운용했다. 한기가 온몸을 감쌌고 철벽이 형성되었으며 완벽한 방어였다. 방어, 이상 없어. 강철은 검법을 확인했는데 제식 검법 5초씩을 한 번씩 시연했고 모두 완벽했으며 부천 7단계의 내공이 검에 실렸다. 검법, 이상 없어. 연운백은 광풍검법을 확인했는데 1초씩부터 7초씩까지 모두 머릿속에 들어 있었고 80년의 경험이 녹아 있었으며 비록 후천 4단계의 몸이지만 구현할 수 있었다. 광풍검법, 이상 없어. 대형 점검. 홍련, 선봉. 네. 강철, 선봉 보조. 네. 소검, 이선 돌격. 네. 석화, 중앙 방어. 네. 청풍, 측면 관찰. 네. 야매, 후방 지원. 네. 완벽합니다. 전술 점검. 혈무안이 나타나면 전원 협공. 혈무안이 광역 공격을 하면 석화가 방어, 나머지는 분산. 혈무안이 한 명을 노리면 전원이 그 사람을 보호. 혈무안이 도망가면 추격하지 않는다. 천산파 방어가 우선. 완벽합니다. 마지막 명상. 7명이 둥글게 앉았는데 눈을 감았고 빙심결을 운용했으며 내공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단전이 뜨거워졌고 경맥이 한기로 가득 찼으며 온몸이 준비되었다. 1시간 후 7명이 눈을 떴는데 모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은 사라졌고 결의만 남았으며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자, 이제 자십시오. 내일 새벽 4시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연운백이 말했다. 네. 7명이 각자의 방으로 갔는데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고 천장을 보며 내일을 생각했으며 조용히 기도했다. 같은 시각 장무진의 방.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손에는 혈성궁에서 받은 금화가 들려 있었고 그것이 너무 무거웠으며 양심이 짓눌렀고 숨을 쉴 수 없었다. 촛불이 흔들렸고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으며 그 그림자가 마치 죽은 자들의 망령 같았다. 미안합니다. 장문인. 미안합니다. 천산파. 장무진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30년 전을 떠올렸는데 20대 젊은이였던 그가 처음 천산파에 입문했을 때 청검진이는 당시 30대였고 강하고 카리스마 있었으며 장무진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천산파에 온 것을 환영한다. 여기는 내 집이고 우리는 내 가족이다. 그 말이 장무진의 인생을 바꿨는데
고아였던 그에게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것이었고, 처음으로 집이 생긴 것이었으며,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낀 것이었다. 그는 열심히 수련했는데 남들보다 2배로 노력했고 밤을 새워 무공을 익혔으며 후천 8단계까지 올랐다. 천검진이는 그를 인정했는데 3대 장로로 임명했고 중요한 일을 맡겼으며 신뢰했다. 장무진, 자네가 있어 든든하네.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장무진은 평생 천산파를 위해 살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25년 전 그는 결혼했는데 천산파 마을에 사는 평범한 여인이었고 착하고 순수했으며 장무진을 사랑했다. 아들이 태어났고 며느리를 맞았으며 손자까지 생겼다. 행복했는데 천산파에서 장로로 존경받았고 가족은 화목했으며 인생이 완벽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한 달 전에 바뀌었다. 그날 밤 장무진이 혼자 뒷산을 걷고 있을 때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혈성궁의 암살자였다. 장무진은 싸우려 했지만 상대는 화경고수였고 순식간에 제압당했으며 목에 칼이 들어왔다. 죽고 싶지 않으면 협력해라. 천산파에 정보를 주는 거야. 정문 여는 법, 천검진인의 동선, 무기고 위치. 간단하지. 암살자가 말했다. 미쳤어. 내가 왜 배신을. 그때 암살자가 무언가를 던졌는데 작은 손수건이었고 피가 묻어 있었다. 장무진이 그것을 펼쳤고 글자가 써 있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들 올림. 장무진의 손이 떨렸다. 내 가족을 잡았어. 아내, 아들, 며느리, 손자.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지. 협력하면 살려줘. 거부하면 죽여. 간단해. 암살자가 말했다. 안 돼. 제발. 장무진은 무릎을 꿇었는데 천산파를 배신할 수는 없었지만 가족을 잃을 수도 없었다.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선택은 지옥이었으며 어느 쪽을 선택해도 평생 후회할 것이었다. 시간을 주지. 일주일. 암살자가 사라졌다. 일주일 동안 장무진은 잠을 자지 못했는데 천산파를 배신할 수 없었다. 30년을 함께한 곳이었고 천검진인의 은혜를 받았으며 동료들이 있었다. 하지만 가족도 포기할 수 없었는데 아들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고 손자의 작은 손이 생각났으며 아내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다. 결국 그는 선택했는데 가족을 선택했고 천산파를 배신하기로 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가족을 잃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았고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울 것 같았으며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내일이 그날이었다. 아들아, 아버지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장무진이 금화를 내려다봤는데 천냥이었고 가족의 목숨값이었으며 천산파 300명의 목숨값이었다. 너무 싼 가격이었다. 천검진이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비겁한 인간입니다. 장무진은 밤새 울었는데 하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내일 새벽 4시 정문을 열 것이고 혈성궁을 들여보낼 것이며 천산파가 멸문당하는 것을 볼 것이고 그리고 평생 지옥에서 살 것이다. 같은 시각, 숲속. 혈무환이 부하 100명을 모아놓고 있었는데 모두 혈성궁의 정예였고 최소 후천 6단계 이상이었으며 살기가 하늘을 찔렀다. 내일 새벽 4시 장무진이 정문을 연다. 우리는 침투하고 천검진인을 먼저 죽인다. 그 다음 장로들, 그 다음 제자들. 순서대로. 혈무환이 말했다. 네. 무기는 준비됐습니다. 독은 준비됐습니다. 각오는 준비됐습니다. 혈무환이 웃었는데 핏빛 눈동자가 광기로 빛났고 사리가 폭발했으며 내일이 기다려졌다. 300년 역사의 정파를 무너뜨리는 거냐? 기대되지 않나?
네. 자, 그럼 준비하라. 내일은 천산파의 마지막 날이다. 같은 시각, 연운백의 방.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별들이 반짝였으며 평화로운 밤이었다.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다. 전생에서는 이날 밤 나는 어디 있었지? 연운백은 기억을 더듬었는데 80년 전, 이날 밤에 그는 무림맹 본부에 있었다. 천산파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천산파가 위험하다는 정보를 듣고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나 있었고 천산파는 폐허가 되어 있었으며 동료들은 모두 죽어 있었다. 이번에는 다르다. 나는 여기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연운백이 검을 들었는데 광풍검이었고 전생에서 80년을 함께한 검이었으며 이번 생에서도 함께할 검이었고 운명을 바꿀 검이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킨다. 천산파를, 천풍대를, 모두를.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5월 20일, 운명의 날이 밝았다.